쿠팡에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수사 상황과는 별도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3,400만 건에 가까운 압도적인 유출이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쉽게 가능했을까? 또 쿠팡은 그것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유출된 정보의 2차 활용이나 피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상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허점은 없을까? 마지막으로 쿠팡 사태 이후에 소비자가 쿠팡을 불신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떠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어떻게 볼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한 분과 말씀 나눠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사태가 좀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교수님께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좀 뭔가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그 국회 현안 질의가 있었죠. 거기서 나온 얘기만 갖고 판단을 내려보면 일단은 내부 개발자, 내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관리는 확실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 관리 부실. 네. 그러니까 조직 관리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관리도 잘못됐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회 현안 질의 때 내부 개발자가 전자서명 키라고 불리는 마스터 키를 탈취해서 갖고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호텔방 키 이론을 그렇죠. 얘기하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보안 조치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라도 그걸 탈취해서 갖고 나가는 일은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생긴 걸로 봐서는 쿠팡의 과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후에 대처도 좀 부실했다. 예를 들어 안내 문자 공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무슨 유출이란 단어 대신에 노출이란 단어를 썼다든가 아니면 메인 화면 홈페이지 정면에 팝업 형태로 띄어야 될 어떤 유출 공지를 지금 회사 소개란 안에다가 집어넣어놨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로 봐서는 어떤 사후 대책도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쿠팡이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고객의 의심 제보를 받고 알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전원인데 이게 진짜 모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몰라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아주 고도의 해킹 기술을 썼다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지금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한 보안 조치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못 미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쿠팡이 어떤 내부 관리 소홀 부실, 어떤 기술 부재로 인해서 탐지하지 못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못 발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민관 합동조사단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과거에 발생했던 해킹인데 쿠팡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 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던 것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통신사 해킹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들어가면 피해 사실이 확대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쿠팡 사고도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쓰는 활성화된 계정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정이라든지 뭐 탈퇴한 계정이라든지 여기에 뭐 무단으로 접속이 이루어졌던 정황들이 있던데 이거는 왜 탐지가 안 된 건가요? 이건 진짜 더 큰 문제인 거고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지금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중에는 900만 개의 휴면 또는 탈퇴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왔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탈퇴 계정에서 접속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걸 차단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관리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경고 메시지가 관리자에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탈퇴했는데 접속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좀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럼 그 중국인 전직 직원 개발자라는 사람은 대체 왜 뭘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가 궁금해지는데 당장 뭐 돈 내로나라는 협박도 아니고 이게 무엇을 위해서일까 짐작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SNS에도 썼었지만 이게 이제 언론에 막 나오기 전에 기자분들께서 이제 전화를 계속 주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퇴직자 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은 중국인 개발자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제가는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됐죠. 왜냐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기에 중국인 개발자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인 개발자는 맞는 것 같고요. 회사에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편지가 한 장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개발자는 작년 12월에 퇴사했는데 예. 그거보다 몇 달 전에 퇴사한 퇴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도 보안팀 개발자였는데 이 사람이 쓴 글 내용이 뭐였냐면 상장 이전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었는데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쿠팡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퇴사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리고 그분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회사에 억하심정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돈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거기다가 정보보호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회사의 어떤 앙심을 품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근거나 취재를 통해서 교수님 나름대로 짐작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이 수사로 밝혀질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개인의 일탈 이걸로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조직관리 측면에서 짚어볼 부분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조직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조치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일탈한 내부 개발자라 하더라도 내부의 중요 키 같은 건 못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이든 보안체가 돼 그렇죠. 있으면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의 일탈이 있었을지 모르나 기술적으로 부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는요. 1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쿠팡 이츠 배달원 정보가 노출이 됐었고 2021년엔 앱 업데이트를 하는 사이에 테스트 소홀로 개인정보가 또 유출이 됐었고 2023년에 2만 2천여 명의 주문자 또 수취인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400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알려진 고객정보 유출까지 네 번째입니다. 뭐 노출이든 유출이든 어쨌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데 원인들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내부 관리 미흡. 그러면 관련 업계 1위라고 하는 쿠팡의 기업의 보안 체계가 이 정도인 원인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1위고 예,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어떤 보안에 대한 기본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 그다음에 국회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예. 그렇진 못했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국내 금융권의 보안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부자 관리에 있어서는 평상시에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쿠팡이 이렇게 쉽게 속된 말로 털리는 거라면 다른 이커머스나 뭐 예를 들면 포탈을 할지 이런 부분의 보안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나요? 지금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예. 아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SKT 사고 났을 때도 네. LG 플러스와 KT 같이 유사 전수조사를 사례 있는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나올지 모릅니다. 아하.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이후에 쿠팡의 어떤 대응 방식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더 큰 화를 부른 것 같기도 해요. 네. 최초에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했던 점 이게 지금 추후에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유출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유출은 내가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출이란 단어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노출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서 어떤 지금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회피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노출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SNS상에서는 이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공지가 나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약관을 보면요.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또는 불법적인 이용을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11월에 추가를 했다는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일단 이런 약관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스팸처럼 공지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이걸 그냥 해석해보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3,400만 명에 가까운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선언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대체 왜 추가했을까? 마치 이때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던 업체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아무튼 시기적으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런 조항은 넣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업이 모든 해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을 수 있는 해킹이 있고, 워낙 신출 귀몰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해킹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해킹에 대해서는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통 외국에서도 면책을 해주는 건 너무도 듣도 보도 못한 기법이라서 기업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면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 약관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불공정한 약관이고요.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긴 합니다.